네, 안녕하세요. 샤입니다. 몇 분 요청도 있고 하셔서 야만용사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다 설명드리는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요. 일단은 저는 뭐 영상이나 공략을 제작하는 목적이 제 인기몰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유료 구독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빌드를 파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만든 빌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존중하지만 일단 제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부분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나눠서 제작을 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아이템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것도 조금 몇 번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방어도랑 피해 감소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일단은 제가 1편에서 이번 영상이 1편이 되겠죠. 1편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아블로의 이제 빌드를 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빌드를 머릿속으로 상상만으로 구성해서 짜는 건 굉장히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패치를 할 때, 대규모 패치를 할 때 일주일 전에 선공개를 해주죠. 보통 이제 선공개를 하면은 그 내용을 보고 빌드를 짜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빌드도 마찬가지고, 전에 사용하고 있는 빌드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보자마자 다 5분 만에 짠 빌드인데 실제로 적용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런데, 첫 번째는 버그가 굉장히 많은 게임이죠. 그래서 직접 써보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아이템들이 엄청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일단 시즌이 시작하면 엔드로 맞춰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내가 다른 아이템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옵션을 실험을 할 때 똑같은 엔드급의 아이템을 하나 더 챙겨야 돼요. 얘는 근거리 피해 감소, 얘는 원거리 피해 감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원 소모가 많이 이루어지죠. 시간도 그렇고 뭐 금전적인 자원 문제도 있고요. 또 아이템을 하나 또 파밍을 하면 같은 옵션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상도 또 파밍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기를 얻는 것을 뭐 그렇게 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이 제 빌드를 따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빌드를 스스로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능력이 생기시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음, 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렸지만 그런 능력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원들이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렵고 힘든 부분은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 어, 그런 정보를 이제 쉽게 배워 가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은 피해 감소랑 방어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항상 강조를 많이 하죠. 무조건 방어도가 우선이고 방어도를 많이 챙겨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스템의 한계에서 방어도는 제일 효율이 좋고 또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방어도가 왜 효율이 좋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요 공식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쓸데없는 부분은 빼고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디아블로 피해 감소 공식이 큰 범주에서 3차로 이루어지게 돼요. 1차로 내 방어도, 그리고 원소 저항으로 한번 감소를 하고, 거기에서 남은 데미지를 내 피해 감소류들로 또 한번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3차로 받는 피해 감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해 감소랑 받는 피해 감소랑 좀 다른데, 받는 피해 감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심장에 받는 피해 18%가 억제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2차로 감소하고 나서
100의 데미지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이 받는 피해 감소가 온전히 저기 기록되어 있는 수치만큼 감소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18%가 억제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100의 데미지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18의 데미지를 감소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는 피해 감소가 굉장히 좀 좋은 옵션이에요. 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몬스터가 초기에 나한테 가하는 데미지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 디아블로는 마찬가지인 게 공격 옵션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보면 기본 공격력이 있고 거기서 뭐 고변상 이래서 수치가 굉장히 어마무시해지잖아요. 방어적인 면에서도 약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요. 몬스터가 초기에 나한테 가는 데미지는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감소해서 최종 데미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 데미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1차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트로 감소를 시켜놔야 2차, 3차가 어느 정도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캐릭터의 최대 생명력이 내 캐릭터 최대 생명력 1만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1차에서 데미지가 한 5만이 들어왔어요. 1차 데미지 5만. 여기서 막 20% 감소했다고 치면 그래봐야 4만이 또 남는데 4만에서 2차, 3차로 감소해도 이게 버틸 수 있는 데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서 데미지 감소를 굉장히 많이 시켜줘야 2차, 3차도 효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방어도 같은 경우에는 또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게 디아블로 몬스터 공격 타입은 물리 데미지만 존재한다. 이건 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의아하죠. 사실 물리 데미지만 존재합니다. 공격 타입이. 하지만 일부 몬스터 원소 속성을 달고 있는 정예 몬스터들은 이 물리 데미지의 일부를 원소 데미지로 준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방어도가 원소 데미지를 깎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방어구 기억 비물리 공격에 대해 비물리 공격이라는 게 이제 지속 피해 그 다음에 원소 피해가 있겠죠. 두 개가 다르진 않아요. 뭐 나눠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속 피해가 원소 피해를 달고 있고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뭐 출혈 피해 같은 경우에는 물리 기반한 지속 피해고 원소는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아무튼 간에 비물리 공격에 대해 방어구가 기본 피해 감소하는 기본적인 백분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몬스터가 원소 속성을 달고 있는 정의 몬스터를 기준으로 할게요. 그 몬스터가 나한테 100의 데미지를 가했어요. 근데 원소 속성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50만 이중 50만 물리 데미지를 주고 나머지 50을 원소 데미지로 줬다. 그러면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몬스터가 나랑 같은 레벨이라고 가정을 하고 레벨이 같은 적에게 받는 물리 피해를 87% 감소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 50의 물리 데미지 부분 50의 물리 데미지는 방어구 감소로 여기 보이는 이 80%만큼 감소. 나머지 50의 원소 데미지는 여기 보시면 아까 50%였죠? 방어구 기억 50%만 감소해준다. 요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어도가 물리 데미지, 원소 데미지 둘 다 감소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원소 데미지는 조금 덜 감소시켜 주죠. 거기서 또 저항이 적용이 될 테고요. 저항은 흔히들 뭐 이게 아예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예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 원소 저항 같은 경우에는 내 옵션을 한 줄로 할애해서 투자할 만큼 효율이 좋지 않다 뿐이지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예 안 되고 효율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또 원소 데미지로 감소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방어도는
무조건 최우선으로 다다익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방어도 조금을 챙기는 거는 효율이 안 좋겠지만, 내가 챙길 수 있는 선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많이 챙겨주시면 가장 좋다.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피해 감소류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피해 감소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챙기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아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프리시즌 때도 설명을 드렸었죠. 프리시즌 때 제 공략을 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이게 툴팁에 보면 이게 툴팁 때문이에요. 사실 여기 피해 감소 10.7% 붙어 있죠. 그러면 모든 피해 감소가 지금 8.1%인 상태에서 10.7%짜리 끼면 18.8%가 돼야 되는데, 끼면 18.8%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피해 감소를 많이 챙기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여기 보면 10.7%죠. 꼈을 때 대강 이제 제가 미리 계산을 했지만 1당 추가로 이제 챙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1당 0.9의 효과가 나와요. 툴팁에 표시되는 게.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기존에 피해 감소가 10%만 있을 때 100의 데미지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 감소가 10%만 있으면 여기서 10%가 감소돼서 90의 데미지가 남겠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피해 감소가 10%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 90에서 10%가 또 감소되는 거예요. 그럼 9가 감소가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10%가 추가될 때 대략 1%당 0.9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맞죠. 그래서 이 게임은 일반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만 존재했을 때는, 피해 감소가 10%만 존재했을 때는 온전히 받지만, 그 다음에서는 이 감소되고 난 양에서 또 10%가 감소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효율이 10이었지만 그 다음에 9가 되었으니까 효율이 감소하는 건 맞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런 디아블로 시스템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몬스터가 나한테 초기에 가하는 데미지가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게 디아블로가 우리가 뭐 보통 뭐 망게임이다, 잘 못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진짜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만큼 허술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초기 데미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피해 감소가 9가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져서 9가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계산을 해보면 이 9가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감소류를 많이 챙길수록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잘못 알고 계시는 그 정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그러면 피해 감소를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일단 보강 빌드 같은 경우에는, 보강 빌드에서는 제가 예전에는 원거리 피해 감소를 챙기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보강 빌드로 운영하게 되면 보강 상태일 때 피해 감소 얘가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 22.5%밖에 안 되지만, 제가 보강 빌드로 넘어가게 되면 제 기준으로 약 한 40 몇 프로씩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거리 피해 감소에 대한 부재가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강 상태의 피해 감소는 상시 적용이기 때문에,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빌드의 완성도가 올라오면 보강은 거의 상시 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시 적용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원거리 피해 감소에 대한 부재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보강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원거리 피해 감소를 챙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체질 생명력 빌드 기반으로 오게 됐을 때 이 보강 상태 피해 감소가 많이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원거리에서
이제 몬스터가 나를 가격을 했을 때 피해 감소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실험을 한 결과 최대 생명력 기반 빌드에서는 음, 피해 감소, 그 다음에 보강 상태 피해 감소, 그 두 개를 고정적으로 챙기고 나머지 그렇게 되면은 옵션이 두 줄이 남게 돼요. 그 두 줄을 근거리 피해 감소 한 줄, 원거리 피해 감소 한 줄, 이렇게 맞춰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왜 피해 감소랑 보강 상태 피해 감소를 고정적으로 챙겨주느냐 하면, 근거리 피해 감소와 원거리 피해 감소는 쉽게 말해서 조건부죠. 내 나와 몬스터의 거리를 계산해서 나한테 근거리에 있느냐, 내 캐릭터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느냐, 원거리에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조건부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는 좀 높게 설정돼 있지만 조건부이기 때문에 조금 그 효율을 말하기가 좀 애매하죠. 하지만 피해 감소, 보강 상태 피해 감소는 상시 적용이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월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장판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라는 또 데미지 소스로 따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근거리 피해 감소, 원거리 피해 감소가 하나도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속 피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는 근거리 피해 감소나 원거리 피해 감소에 비해서 좀 떨어지더라도 얘들은 그 효율 자체가 워낙 월등하기 때문에 절대 버릴 수가 없는 옵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피해 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금 근거리 피해 감소, 원거리 피해 감소 이렇게 한 주씩 챙겼잖아요. 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강 빌드로 운영할 때는 원거리 피해 감소를 챙기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보강 상태 피해 감소가 되게 높기 때문인데, 내가 빌드가 좀 완성도가 떨어졌다라고 하시면 좀 능동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원거리 피해 감소가 나쁜 옵션이라는 게 아니에요. 챙겼을 때 하이엔드로 가면 좀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뜻이지, 원거리 피해 감소가 절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하이엔드 기준으로 항상 설명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항상 하이엔드 기준이다. 하지만 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 왜? 피해 감소, 보강 상태 피해 감소는 꼭 챙겨라. 그리고 방어도를 좀 우선적으로 챙겨라. 그런 핵심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구성을 하시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피해 감소, 그 다음에 방어도 부분 설명 오늘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